얼마만이죠? 자주 보니까 더 예쁘신 것 같습니다. 실력도 그만치 많이 늘었겠죠? 자, 이거 언제 푸는 거예요? 아침에 미리 오셔서 푸는 겁니다. 자, 여기 아주 시험에 나올 거 잔뜩 있는데, 자, 2번과 3번 묶어보십시오. 자, 인감증명이 필요로 하는데 왜 인감증명을 제출할까요? 자, 등기는 뭐가 원칙이죠?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자, 등기 의무자는 불이익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 뭐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자든 전세권자든 등기필 정보는 무조건 다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의무자가 소유자일 때는 소유권은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소유자는 뭐도 떼와야 돼요? 인감증명 필요한데 만약에 저당권자가 의무자라면 저당권은 소유권보다는 격이 떨어지니까 당신들은 뭐만 가져오시고 등기필 정보 가져오시면 당신들은 뭐까지는 인감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게 원칙이라고요. 자, 2번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하고 뒤에 보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공동신청인데 누가 의무자겠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겠어요? 배운 사람들이 주인 그러면 안 되고, 이건 저기 학원에 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주인 그러는 거지. 지금 배운 사람들이 뭐라 하게 돼요? 소유자 인감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필요하죠. 당신이 소유자인데 당신 소유권에 전세권이 설정돼도 괜찮겠느냐. 그래서 애도 들어오고 뭐도 인감이야. 자, 그럼 2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공동신청 의무자가 소유자면 등기필 정보는 당연히 챙겨오시고 뭐까지도 인감까지도.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이기 때문에. 반면에 3번은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죠. 누가 의무자죠? 거기 오타가 났죠. 거기 저당권자가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요? 전세권자로 바꿔놓고 보시고요. 제가 저당권 말소했다가 앞부분만 바꾸고 뒷부분 못 바꿨거든요.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자, 공동인데 누가 의무자죠? 전세권자가 의무자다. 그렇다면 전세권자는 등기필 정보 냈으니까 전세권자 뭐 낼 건 없어요. 인감을 낼 필요는 없는 거라고요. 거기가 이제 원칙이고 더 어려워지는데 일단 원칙을 잡으시라고요. 3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전세권자의 등기필 정보 내면 되는 거고 전세권자는 뭐까지는 인감까지 낼 필요는 없는 거라고요. 2번, 3번이 아주 중요한 멘트이기 때문에 그 틀을 잡으시고요. 자, 4번은 제가 끼워 먹기로 했었죠. 가등기 말소할 때 인감이 필요하느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등기를 말소하라는데 그 가등기가 무슨 권이라면 소유권 가등기라면 이 사람은 뭐가 될 수도 있는데 주인. 주인 이런 말은 저기 중개보존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소유권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 떼우라는 게 인감 떼우라고요. 근데 그 가등기가 뭐에 관한 거면 소유권 이해 권리, 뭐 전세권 가등기, 저당권 가등기를 말소한다면 그때는 인감은 필요하지 않다고요. 결국 인감은 주로 누구? 소유자일 때 문제가 된다고요. 4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소유권 가등기 말소면 머릿속에서 너는 소유자가 될 수도 있는데 가등기 말소할 의사 있느냐? 인감 보자. 하지만 뒷부분 저당권 이전 가등기를 말소한다. 너는 본등기에도 뭐밖에 안 돼요? 저당권자밖에 안 되니까 당신은 인감은 안 떼어도 된다고요. 자, 5번은 몇 번 찍으셨습니까? 혹시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3번 찍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무슨 생각만 한다고 그랬죠? 꽃생각만 합니다. 누구 것만. 법정 대리인 것만 떼우시면 되고요. 자, 10번 봐보십시오. 신청이 잘못된 부분이 보정이 가능하다면 보정명령을 내려주면 언제까지 보정해라? 그래서 보정을 명한 날에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원래 접수번호에 따라 처리해 주는 거고요. 12번과 13번 묶으신 다음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죠. 농지에 대한 전세권은 민법이 하지 마라 그랬죠. 이건 2호 위반이기 때문에 등기상 명백하죠. 등기관이 발견하면 뭐 할 수 있고 직권 말소하는데 모르면 말소해달라고 뭐 하면 되고 이의신청이야. 13번
등기에 필요한 인감 증명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깜빡하고 등기가 됐다. 직권 말소할 수 있느냐? 이때는 인감 빠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가 부합하면?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유효,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이더라도 뭘로 가야지? 소송, 판결로 가야지. 직권 말소나 이의 신청할 수는 없다고요. 12번 맞고 13번 틀렸고요. 자, 15번서부터 19번은 쭉 묶어두시고 시험장에서 만나는 건데, 자,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줄 때 이 말 나오면 뭐 떠올리시라고 그랬죠? 새로운 권리자가 탄생되면 작성이 된다고 그랬죠. 자, 16번 저당권 설정 등기. 새로운 권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저당권자 나왔잖아요. 전세권 이전 등기. 전세권 이전 받은 사람 새로운 권리자 됐죠. 작성되겠죠. 16번 가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필 정보는 작성한다 안 한다? 자, 아까 여기 봐보시죠. 가등기 말소를 할 때 인감은 이렇게 되는데 무엇은 들고 와야 돼요? 등기필 정보는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등기를 마쳤을 때도 뭘 작성해 줘야 돼요? 등기필 정보는 작성해 줘서 본인 증명은 하는 거라고요. 가등기도 새로운 권리자이기 때문에 가등기를 마쳤을 때 무엇은 줘야 돼요? 등기필 정보는 작성이 된다고요. 16번은 틀렸고요. 17번은 뭐가 바뀐 거죠? 주소가 바뀌었다. 개명했다. 새로운 권리가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작성할 필요는 없다. 18번 신청한 게 아니고 뭐였다? 촉탁이었다.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등기필 정보는 작성이 안 되지만 등기를 마쳤다는 무엇은 보내줘야 돼요? 통지서는 한 통 가져야 되겠죠. 자, 19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채권자 대신청하면 이게 돼버린 거죠. 원래 등기 명인과 신청인이 같아야 되는데 채권자 대신청. 채권자가 신청하고 명인은 누구 명의로? 채무자. 이게 다를 때는 누구에게도 작성하지 않지만 양쪽 다 무엇은 보내줘요? 등기를 마쳤다는 통지서는 보내주는 거죠. 지금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지금 우리가 일주일 만에 만난 게 아니고 며칠 만에 3일 만인데 19번은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뭔만 보내죠? 등기완료 통지서만. 19번 잘못됐죠. 자, 다음 장 보시면 자, 21번 보존 등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원시 취득자인데 21번 지문 속에 뭐 하나 함정 있죠? 대장상 뭐 받았다? 이전 받았다.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최초가 아니다. 따라서 애 이름으로는 보존 등기 할 수 없다 해야 되겠죠. 자, 23번 중요한 문제인데 소송을 걸려고 봤더니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더라. 토지는 누구랑 붙고? 지적 국정교니까 국가랑 붙고, 건물은 건축물 대장 작성할 사람 누구? 시장하고 붙어야 되죠. 23번은 반대로 가야 되겠죠. 토지는 누구? 국가하고, 건물은 시군구청장이에요. 24번 맞았습니까? 왜 틀렸죠? 연월일만 안 나온다고요? 원인도 안 나옵니다. 어찌됐든 맞췄는데 정확히 알고 맞춰야 돼요. 지금 보존 등기는 뭣도 등기 원인도 그 연월일도 둘 다 나오지 않고요. 26번과 27번 묶어서 별표를 하시고 공유인 미등기 부동산 1인이 전원명의 보존 등기 할 수는 있다. 근데 1인이 지분만의 보존 등기 할 수는 옆에다 한마디 코멘트 해보시면 귀신 돼버리기 때문에. 29번 공유물을 불분할 나누지 말자 몇 년 내에서 5년 연장할 수 옆에다 코멘트 달시면 지그들끼리 뭐만 주면 사이만 주면 공유는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지만 환매는 연장이 안 되는 거죠. 자, 거기 보시겠죠. 오늘 이제 또 등기법 마무리해야 되죠. 교재로 와보십시오. 교재 몇 페이지 펴놓고 계십니까? 즉 공부는 복습 위주로 하십니까? 예습 위주로 하십니까? 수업만 빠지지 마십시오. 자, 오늘 나머지 볼 건데 교재 307페이지로 오십시오. 307페이지.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쭉 봐가면서 끝까지 갈 건데. 자, 우리 책이 좀
목차가 좀 어설프니까 먼저 목차를 좀 잡아 보시고요. 우리 등기는 표제부 있고 뭐가 있죠? 갑구, 을구. 표제부에 뭘 적는 거죠? 토지의 표시나 건물의 표시인데 이건 뭘 보고 적는 거예요? 대장을 보고 적는데 줄은 긋지 마시고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토지 등기 기록에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토지라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로 됐다. 한 필지를 두 필지로 이렇게 분할했다. 이건 사실의 변화입니까? 권리의 변화입니까? 그러면 이분은 어디 먼저 가셔야 돼요? 대장 갔다가 등기소 오셔서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공동일까요? 단독일까요? 이럴 때 우리가 아는 영어가 하나 있죠. 자, 아래쪽 보시면 큰 3번 토지 변경 등기 동그라미 크게 쳐두시고 1번 의의에 있는 말은 줄 긋지 마시고요. 지번이 바뀌었다. 명칭이 바뀌었다. 이럴 때 특히 4번 면적이 뭐하거나 증감하거나 지목 변경이 제일 만만한 애가 되겠죠. 자, 밑에 내려와서 단독 신청이다 동그라미 하시고 공동이 아니라 뭐한다? 단독 신청인데 문제가 이게 있습니다. 이분이 대장만 가서 정리를 하고 등기를 안 해버리면 양쪽의 내용이 뭐하죠?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때는 얼마 이내? 1개월 이내에 될 신청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래야 등기와 대장이 뭐가 돼요? 일치된다고요. 자, 신청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때는 지적법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 1개월 돼 있고, 자, 페이지 넘겨 다만 건물과는 달리 과태료는 뭐하지 않는다. 자, 이건 이따 건물적 나오지만 일단 토지는 뭐가 없다는 거죠. 과태료는 없단 말이고요. 2번 촉탁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내용은 줄 긋지 마시고 눈으로 하시고요. 3번도 직권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하다 보면 뭐 할 때도 있고 직권인데 거기 날짜 써져 있지 않습니까? 며칠 날 써졌죠? 그때 벚꽃이 날리고 있었죠? 거기 봤더니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나중에 보시고 일단 지금 제목이 뭐냐면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고 2번 촉탁할 수도 있고 3번 뭐 할 수도 있고 직권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목만 잡으시라는 거예요. 제일 밑에 내려서 가로 3번 주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표제부는 권리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표제부는 번호 매길 때 1-1, 2-1 이런 게 없이 무조건 뭐로 가야 돼요? 1, 2, 3, 4 하기 때문에 주등기 하시고 그 정도만 잡아가시면 되고요. 오른쪽 큰 4번 제목이 바로 어디 있죠? 토지의 분합 등기 XP 하시고 따로 보지 마시고요. 거기까지 나오면 틀리라고 내는 건데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걸 보실 필요는 없고요. 다음 페이지도 310페이지도 X표 크게 하시고 반면에 오른쪽 가서 보시면 가로 2번에 2번 우리가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바로 됐죠. 하필에 제한 흔적 없으면 동그라미 크게 쳐두시고 지적법 할 때 한번 봤던 겁니다. 근데 그 밑에 큰 3번 하필에 특례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이것도 무지 어려운데 요 정도만 한번 보고 다음에 요약집에서 정리를 할 거니까요. 1번 땅과 2번 땅 둘 다 갑의 땅이다. 두 필지를 하나로 합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먼저 갈까요? 등기소에 먼저 갈까요? 당연히 지적과에 먼저 가서 뭐 해야 돼요? 합병을 하는데 소유자가 동일해서 합병 처리가 됐습니다. 이날이 며칠이었냐? 4월 4일이야. 자, 이렇게 합병 처리가 됐는데 이거 들고 이제 어디 가는 거죠? 등기소 필지를 뭐 해달라? 합쳐달라. 자, 몇 개월 이내 가야 돼요? 기간이 없다고 여기 눈 뜨고 지금 살아있는데 지금 뭔 말이에요 지금? 대장상 정리했으면 등기소 와서 뭐 해라? 이 하필도 바로 저기 뭐예요? 변경 등기잖아요. 표제부. 얼마 이내? 그래서 4월 24일 날 갔는데 등기를 가봤더니 뭔 일이 벌어졌냐면요. 1번 땅, 2번 땅인데 이건 을 땅인데 이건 갑 땅이 돼버렸습니다. 며칠 날 됐냐면 4월 14일 날. 자, 그럼 문제가 뭐죠? 합병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뭐가 됐는데 합병이 됐는데 그 사이에 여기가 4월 14일 날 소유자가 바뀌어서 그러면 4월 24일 현재 하필 등기를 신청을 하면 뭐가 달라졌어요?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럼 하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필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점이 뭐예요? 지적은 한 개 됐는데 이건 두 개로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례를 줍니다. 이 말만 하나 붙여주시면 되죠. 합병할 때는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합병 후 뭐 하기 전에 합필 등기 되기 전에 뭐가 달라졌어도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졌어도 이것도 이제는 뭐 해줘라. 합필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고요. 우리 책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번에는 가로 3번 1번 자, 한 군데만 두 번째 줄 끝부분만요. 어느 토지에 관하여 뭐가 돼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된 경우라도 중간 빼시고 마지막에 합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만 하시고 다음에 요약집 나오면 따로 볼 거니까 일단 이 말이야. 합병할 때는 별 문제 없었는데 합필 등기 되기 전에 뭔 일이 벌어지더라도 지금은 뭐 할 수 있다? 합혈할 수 있다. 결론 잡아주시고 뭐 중간에 승낙이랄지 공유 이런 말은 다음에 다시 다른 모습으로 정의하기로 하고요. 일단 2번과 3번은 묶어두시라고요. 합필이 제한 사유에 걸리더라도 뭐 할 수 있다? 합필에 특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만 잡아두시고요.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 312페이지 XP 하시고 오른쪽도 XP 하시고 따로 안 보셔도 되고요.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큰 2번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자, 아까는 무슨 변경이었죠? 토지 변경, 이제 건물의 변경이다. 자, 건물의 변경은 뭐가 있느냐? 거기도 아래쪽 표지에 보시면 박스 안에 보시면 표지에 나오는 사항들 눈으로 쭉 봐보십시오. 특히 3번 소재, 지번, 건물 번호. 4번 뭐가 있죠?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부속 건물 이런 것들도 바뀔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건물을 중축했다. 뭐가 바뀌는 거죠? 면적이 바뀌죠. 이렇게 있었는데 부속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건물의 표시가 주건물과 부속 건물이 되는데 이럴 때 하는 게 바로 뭐가 돼요? 건물 변경 느끼야. 자, 누구랑 손잡고 할까요? 혼자 피임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 먼저 가야 되죠? 대장 갔다 등기소 안 오면 양쪽이 뭐가 돼요? 불일치하기 때문에 역시 몇 개월? 1개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서는 이제 뭐 때문에 차이가 나냐면 등기를 촉탁해 주는데 지적법에서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반드시 토지는 뭐 해줘야 돼요? 촉탁이 되기 때문에 대장과 등기가 뭐가 돼요? 일치가 되는데 건축법은 뭐라고 됐냐면 등기 촉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다는 말이 안 한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려면 공부를 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그렇게 알고는 계십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이 말은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는 일치될 수도 있고 불일치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때는 건물은 뭐 해야 돼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요. 지적법은 반드시 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반드시 촉탁되기 때문에 토지 대장과 토지 등기가 뭐가 돼요? 자동 일치되니까 굳이 땅 주인한테 뭐 하진 않아요.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고요. 자, 그럼 이제 그거 찾아서 오른쪽 밑줄만 쳐놓으십시오. 큰 3번은 가로 1번 의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면적이 뭐 하거나 증감하거나 부속 건물 신축 정도 떠올리시고요. 그 밑에 단독 신청 동그라미 하시고 1개월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뭐까지 50만 원 과태료까지 밑줄 하시면 되겠죠. 그 밑에 2번은 촉탁에다 동그라미 대충 하시고요. 촉탁할 때도 있고 페이지 넘겨보시면 3번 직권에다 하시고 필요할 때는 뭐 할 수도 있고 직권인데 읽어보면 할만한 거니까 제목만 잡으시라는 거고요. 자, 아래쪽 가로 2번 가로 3번 쭉 가시되 역시 얘도 주등기로 할까요? 부기등기로 할까요? 또 거긴 또 그 말 안 써놨네. 주등기야. 어디니까? 표제부는 언제나 뭘로? 주등기 직접 한마디 써두시고요. 지금 보고 있는 건 책에 보면 페이지는 엄청나게 많은데 시험에는 정말 띄엄띄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잡으시라고요. 표제비의 변경인데 자 단독 신청이고 그 다음에 몇 개월? 1개월. 토지는 과태료가 없고 건물만 있더라. 이 정도만 보시면 사실 나머지는 잘 안 나오니까 무시하시고요. 그 밑에 큰 4번 아래쪽 XP 하시고 오른쪽은 윗부분은 XP 하시고 다만 가로 2번은 살려놓으십시오. 가로 2번은 제목이 뭐예요? 건물의 합병 제한인데 읽어보면 용익공과 저당권의 문제입니다. 거기는 동그라미 해두시고 토지 합병과 비슷하기 때문에 나중에 오시고 가로 3번 부분은 XP 하시고 페이지 넘어가서 318페이지 오른쪽 다 XP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320페이지 큰 오버. 대직권에다는 별표 채워두시고요. 이건 우리 책이 흩어져 있으니까 요약집에 아마 다음 주에 나오면 5월 달에 그때 보기로 하는데 몇 군데 밑줄만 남겨놓으십시오. 아래쪽 보시면 네 1번 제목이 뭐죠? 거기다 눈에 띄게 밑줄 하나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셔서요. 아래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니은번도 밑줄만 쳐놓으십시오. 무슨 뜻? 건물만에 관한 취재 등기. 다음에 요약집에 목차 정리하면서 볼 거고요. 페이지 넘어와서 디귿번 밑줄 쳐두시고 뭐가 있다? 별도 등기 있다는 취재 등기도 제목만 밑줄 하시고 니 1번도 밑줄만 쳐놓으십시오. 대직권이라는 뜻의 등기 정도 밑줄 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구분 건물은 쭉 한번 정리할 거니까 여기서는 제목만 잡아두시고 따로 보지 마시고요. 오른쪽 가서 보시면 이제 큰 3번 뭐가 나왔지? 자, 컨닝하지 마시고요. 멸실 등기는 언제 할까요? 부동산이 멸실돼 버리면 등기를 둘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이 다 멸실했다. 소유자 심정이 어떨까요? 자, 그때도 이분은 어디 먼저 가셔야 돼요? 대장 먼저 가서 대장이 말소 처리되면 그것 들고 오실 때 누구랑 오는 거죠? 이때 아침 먹고 올까요? 그냥 올까요? 이때는 아침밥 안 먹고 단독 신청이에요. 자, 똑같습니다. 얼마 이내 와야 돼요? 1개월인데 과태료는? 대놓고 없다 그러면 안 되고 토지는 없고 건물은 마찬가지로 있고 똑같은 구조라고요. 자, 이제 밑줄만 쳐갑니다. 자, 1번 의회에서 동그라미 하나 칠 부분 나오죠. 전부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전부가 사라질 때 하는 거다. 그러면 쭉 읽다가 눈으로 가시면 부동산 전부 멸실이 아니라 뭐라면? 일부가 멸실이라면 면적이 감소된 것이지 등기를 없애서는 안 되겠죠. 일부 멸실이면 무슨 등기? 변경 등기가 거기 전부 동그라미 하면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일부 멸실은 멸실 등기 하지는 않는구나. 자, 거기 내려와서 토지 부분 몇 개월? 1개월. 과태료는 없다. 근데 2번 건물 쪽 내려면 1개월 나오고 3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얼마? 50만 원 과태료. 그 정도만 잡아두시고 중간 것들은 무시해도 되고요. 페이지 넘기셔서요. 자, 5번은 하나 고민하는데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건물이 있고 자, 등기부상 소유자는 갑이고 대출받아서 저당권 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건물이 뭐였더라? 멸실됐더라. 그러면 소유자는 어디 먼저 가야 돼요? 대장 갔다가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그래서 멸실 등기 하게 되면 이 등기를 전부 다 뭐 하는 거죠? 주말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 기록을 뭐 해야 돼요? 폐쇄해야 되는데 여기서 A라는 사람은 지금 열 받아야 안 받아요? 먼저 이 A라는 사람이 승낙서를 첨부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 말 듣고 이제 멸실 하러 가기 전에 갑이 A한테 가서 뭐 하는 거죠? 승낙해달라 했더니 A가요. 나는 승낙을 못 하겠다. 누가 반성해야 돼요? 이 건물이 반성해야 됩니다. 미안하다. 내가 네 승낙도 안 맞고 무너졌구나. 근데 이미 건물이 무너지는 순간 이 사람의 권리는 187조 보였어요. 소멸됐으니까 이 사람이 승낙하고 말 계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해관계인처럼 보이더라도 뭐 하지 않는 거야? 승낙서를 첨부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렇게 하는 거죠. 멸실 등기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등기한 이분에게 한마디 편지를 보내줍니다. 건물이 무너져 버렸는데 뭐 하려고 한다? 멸실 등기 신청이 들어왔다. 너 여기서 뭐 할 말 있으면 와서 한번 해봐라 라고 뭐 하는 거야? 통지만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뭐 대상은 아니야. 승낙을 첨부하지 않는다고. 왜 승낙서 첨부하지 않는다고요? 얘가 승낙 안 해준다고 건물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는 없잖아요. 건물이 무너지는 순간 이 사람의 권리는 뭐 한 거야?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승낙의 권한도 자격도 없다고요. 구조는 이해관계인처럼 보이지만 이때는 승낙서를 첨부하는 게 아니고 이분에게 뭔만 해주는 게 통지인데. 자, 그래서 5번 제목을 잘 봐보시라고요. 멸실됐을 때 거기 1개월 동그라미 하시고 뜻을 봐한다. 알려야 한다. 옆에 한마디 써두시라고요. 승낙서 X. 그래서 멸실 등기 할 때 함정이 주로 이겁니다. 이해관계인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때는 성질상 승낙 대상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거기 또 네 번째 줄에 다만 하나 세무하시고 밑줄 치면서 뭔 말이에요? 또 빼먹을 때도 많다고요. 건축물 대장이 들어왔단 말은 이미 건축가에서 확인 처리됐으니까 통지할 필요도 없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신청서에 사인해줬다. 그럼 안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땐 통지할 필요가 없죠. 거기까지 가면 뭐 하더라도 일단 이것 먼저 하시라고요. 멸실등기 성질상 이해관계는 무엇은 첨부하지 않고 승낙서 첨부하지 않고 다만 이분에게 받았는데 통지해준데 통지를 빼먹을 때도 있더라더라. 그렇게 가시고 이제 나중에 보다 보면 빼먹을 만한지는 그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반면에 아래쪽 그 실행 절차는 XP 하시고 따라 보지 마시고요. 오른쪽 윗부분도 XP 하시고 등기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원래 면적이 표시번호 1번에 면적 얼마짜리였죠? 177인데 표시번호 2번 접수일자 며칠? 2008년 12월 12일.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멸실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뭐가 멸실됐다? 이 건물이 멸실됐다 하고 1번 등기를 무슨 색깔로? 빨간 색깔로 주말하고 놨더니 이 등기를 둘 필요가 없죠. 다시 한번 줄 긋고 형광펜 따라 칠해 보십시오. 몇 번 등기했으므로? 2번 등기했단 말은 이 건물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이 등기 기록을 둘 필요가 없으니까 폐쇄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래서 멸실 등기는 이렇게 등기를 뭐 하려고 폐쇄하는 과정이 바로 봐야 돼요. 멸실 등기가 된다고요. 근데 이거 하려면 우리가 어디 먼저 가야 된다고요? 대장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등기소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니까 시험에 썩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닌 거고요. 자, 우리 책은 경정 등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떨어져 볼 게 아니라 연속으로 봐야 되는데 335페이지 보십시오. 자, 335페이지 큰 4번 제목이 뭐죠? 권리에 관한 절차. 자, 아래쪽은 갑굵은데 한 장을 넘겨보시면 무슨 변경? 그러니까 우리 책은 앞에 표제부 변경하고 권리 변경을 떨어놨는데 넓게 보면 다 뭐예요? 변경 등기에 속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보자고요. 자, 한 장을 미리 넘겨보십시오. 338페이지 순위번호 1번 전세권 설정 보이죠? 전세금이 얼마짜리? 2억짜리. 전세권자는? 전우치. 존속기간은 주말되기 전에는 몇 년까지? 2010년까지 였는데, 자, 기간이 주말돼 있잖아요. 표시번호 2번, 순위번호 2번 저당권 나왔고, 순위번호 1-1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등기 목적이 뭐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통칭해서 부를 때는 권리 변경 그런다고요. 여기는 전세권 변경인데 원인이 뭐죠? 원인. 변경 계약이고 내용이 뭐가 바뀌었냐? 존속기간이 2009년 2월 1일서부터 했던 게 며칠로? 2009년 3월 2일부터 2011년 몇 년으로? 3월 1일 변경됐잖아요. 이럴 때 하는 게 뭐다? 권리 변경 등기라고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 장 앞으로 오셔서요. 자, 권리 변경인데 우리 책은 그걸 예로 들었는데 다시 이걸로 가볼게요. 자, A가 전세 2억 살고 있었다. 자, 그런데 기간이 만료돼서 보증금을 3억을 올렸다. 그러면 똑같은 전세권인데 등기상의 내용과 실제 전세권의 내용 중 뭐만 달라졌어요? 금액이 달라졌잖아요. 이럴 때 하는 게 뭐다? 권리 변경인데 여기는 이제 전세권이니까 1번 전세권 변경 등기 얼마로? 3억. 자, 똑같은 전세권과 부기 등기라는데 이 등기는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자, 2억에서 3억 되면 3억 됐으니까 2억은 지워주는데 이때 이익과 불이익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자, 누가 불이익이죠? 아직 말이 안 튀었으니까 A입니까? 갑입니까? (2억의) 전세권을 얼마로 올렸다? 3억으로 올려달라고 지금 신청하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등기를 마쳤을 때 불이익 받는 사람이 의무자인데 A가 불이익입니까? 갑이 불이익입니까? 지금 남의 일이다 하지 말고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이 불리기죠. 왜는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됩니다. 지금 저한테 왜냐고 물어보면 안 되고요. 이건 제가 이야기에서 풀리면 다음에 또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이 왜 갑이 불리기인지를 판단해야 되죠. 자, 이 상태에서 갑은 얼마만 반환해 주면 돼요? 이렇게 맞힌단 말이지 얼마를 반환해 줘야 돼요? 지금 당장 돈은 1억 더 들어오지만 우리는 등기를 마쳤을 때 이 등기하고 이 등기를 비교해보면 이때는 얼마 반환 채무? 지금은 얼마 채무? 3억 반환 채무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의무자가 돼요? 전세권 설정해야 되잖아요. 자, 누가 이익 받는 거야? 지금 우리는 등기관 입장에서 등기 부만 보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아까는 얼마 반환 채권인데 2억인데 얼마 채권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누가 권리해야 되죠? A가 권리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 사람의 등기필 정보 제공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제가 첫 시간 문제 풀 때 써놓은 거 기억나시는가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 소유권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꼭 복습하라고 해서 복습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현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다 잊어버렸었잖아요. 제공 뭐니까 소유자가 아니고 공동이니까 인감증명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갑이 누구예요?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경이 해놓다하면 안 되고 공동이면 고개 들 것 없이 무조건 들어가고 의무자 물어봤더니 누구니까 소유자면 소유자의 뭐도 필요한 거예요? 인감도 필요하겠죠. 전세금 내리기로 합시다. 자, 지금 이게 없는 거고 지금 가는 겁니다. 1번 전세권 변경해서 2억에서 1억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단독으로 공동으로. 의무자는 누가 되겠어요? 이걸 왜 생각해야 돼요? 이거다 당연히 이제 뭐가 돼야 돼요? 반대가 되잖아요. A가 되고 권리자는 A의 등기필 정보 제공된다 안 된다? 제공돼야 되는 공동이면 A도 전세권자임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인감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자, 등기법 강론은 민법도 필요하지만 등기법에서 늘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단독이냐 공동이냐. 공동이면 누가 의무자냐. 의무자라면 권리증 들어가느냐 인감 들어가느냐. 이건 강론에서 배운 게 아니라 총론에서 나온 거라고요. 공동이면 무조건 무엇은 다 들어가요. 소유자면 소유자 거, 전세권자는 전세권자 거, 저당권자는 저당권자가 들어가는데 인감 물어보면 누가 의무자면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유자면 인감 들어가고 소유자 아니면 인감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요. 자, 교재 오셔가지고요. 자, 왼쪽 보시면 1번, 2는 읽으시고요. 2번 구체적인 애에서 동그라미 1번, 2번만 묶어두시고요. 그게 먼저 이해되면 3, 4번은 밑으로 가시고 이해 안 되면 1번, 2번만 알아도 100점 맞는데 지장 없습니다. 아래 내려와서 공동 신청이라는 말 찾아보십시오. 정말 책을 내놓고 시험 봐도 될 건데. 자, 동그라미 2번 별표를 하시고 읽혀지는 거 봐보십시오. 전세금을 올리든 저당권의 금액을 올리든 결국 구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당권에 뭘 올렸죠? 채권 채권액을 올렸다. 누가 의무자가 돼요? 이거 마찬가지죠. 채권 채권 올렸다. 내줄 돈이 늘어나니까 누가? 설정자가 되고 만약에 깎았다. 감액했다면 저당권자니까 거기다는 별표를 하시고 전세금도 넣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당권 넣어놓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건 애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놓는 감을 맞춰놔야 됩니다. 이걸 애우게 되면 시험장에서 사고가 경직되거나 충격받으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왜 의무자인지 권리자인지를 여러분이 느껴야 된다고요. 자, 오른쪽 가서 3번도 별표를 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뭘 연장한다? 기간을 연장하면 누가 이익이겠어요? 지상권자가 그만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늘어나잖아요. 지상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계속 사용을 하게끔 누가? 땅 주인이 뭐가 되겠어요? 의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 절대 애우는 게 아니고 내 관념에 딱 맞춰놔야 된다고요. 충분히 연습장에다 그려보시고 이익 분류를 따져보시라고요. 그 밑에 가로 2번, 3번 XP 하시고 따로 이렇게 볼 거 없습니다. 이미 이걸로 끝났으니까 앞으로 강론에 우리 책은 법무사 책을 줄여놓은 거라서요.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다 볼 거 없고 그냥 뭐만 따지시면 돼요. 이것만 따지시면 된다고요.
그 밑에 가로 4번, 1번 부기등기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렇게 부기등기 하는 게 원칙인데, 자, 상황을 바꿔볼까요? 전세금 2억, 2번 저당권자 B가 들어왔는데 1억 들어왔다. 이분은 1억 빌려줄 때 얼마로 감안하고? 2억 감안하고. 그런데 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을 얼마로? 3억으로 올렸다. 1번 전세권 변경 등기 1-1번 이렇게 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B인데 바라보고 있다. 열받아요, 안 받아요? 남의 일이다 하지 말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왜 열받죠? 얼마로 감안하고? 2억 감안하고 1억 빌려줬는데 지가 1순위를 얼마 받아가 버리면 3억 받아가 버리면 손해봐요, 안 봐요? 그럼 이렇게 하면 B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어쩌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사람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하고 이때 제3자에 뭐가 들어야 돼요? 승낙서가 첨부되는데 여기다 목도장 찍어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앞전에 인감할 때 제3자 서류 들어갈 때는 무조건 뭐 찍고? 인감도장 찍고 뭐가 들어야 돼요? 인감증명이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B라면 이거 승낙해 주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승낙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등기를 각하시킬까요? 자, 변경 등기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만 배려해 주면 되잖아요. 배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때는 번호를 3번 하게 되고 3번 했을 때는 옛날 금액은 지워서는 안 되죠. 그러면 똑같은 전세권 변경인데 얘는 뭘로 하고 부기등기 얘는 뭐로 하는 게 주등기로 하잖아요. 누구에 따라 제3자가 없거나 제3자가 있더라도 뭐 받아오면 승낙 받아오면 부기등기면 못 받으면 뭐 하진 않고 각하지 않고 주등기인데 주등기 했을 때는 옛날 거 지우면 돼요, 안 돼? 순위가 보장돼야 되잖아요. 자, 그럼 1번 부기등기 보셨고 2번 주등기에다 별표를 하시고 밑에 밑줄 친다면 어디다 치시겠어요?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왔죠. 승낙이나 판결을 받지 못하면 뭘로 한다? 주등기라고. 특히 마지막에 주등기로 하면 옛날 걸 지워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 말은 어렵지만 그림은 딱 이 그림이라고요. 제3자가 여부에 따라 승낙 받으면 부기등기 되는 거고 못 받으면 뭘로? 주등기로 하고. 부기등기로 하면 옛날 걸 지워도 되지만 주등기로 할 때 옛날 걸 지워서는 안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권리 변경 등기가 되고요.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큰 4번은 뭐가 바뀌었죠? 권리가 바뀐 게 아니라 등기 명의는 뭐가? 표시가 바뀌는데 오른쪽 한번 봐보십시오. 등기 보시면. 자, 순위번호 1번 소유자 누구였다가? 아사다. 순위번호 2번 누가 앞으로 넘어갔는데? 아사냐로 넘어갔었는데 아사냐 이름이 지워졌죠. 2-1번 동그라미 하시고 부기등기. 그 사람이 그 사람. 뭐가 바뀌었어요? 이름이 뭘로? 아사친인데 원인에다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원인이. 개명입니까? 신청착오입니까?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올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 책은 두 가지를 보여드리는 거죠. 개명 동그라미 하시고 개명했으면 앞에 무슨 등기가 되고? 변경 등기가 되고 만약에 신청착오였다면 뭐가 되고? 경정 등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되면 경정이 되는 거고 나중에 바꿨다면 뭐가 된다? 변경인데 그걸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래 끝 보시면 뭐가 바뀌었어요? 자, 홍길동이 주소가 영등포구 살다가 어디로? 동작구로 바뀌었는데 원인이 뭐예요? 정거 동그라미 하시고 거주지가 이전했는데 번호는 몇 번 매겼죠? 뭐 영등포 사나 동작구 사나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하고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번 등기명인 표시 변경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다시 옮긴다면 갑이 서울 살다가 살기 좋은 어디로 이사했다. 이럴 때 하는 게 무슨 등기다? 그냥 변경하지 말고 그냥 표시 변경하지 말고 앞에까지 해줘야 됩니다. 무슨 변경? 표시만 하지 말고 표시도 부동산 표시도 있고 등기명인 표시도 있잖아요. 그 정도 나와줘야 여러분의 답안지가 여러분한테 감흥을 한다고요. 이거 할 때, 자, 갑은 누구랑 가는 거죠?
제가 좋은 영어 가르쳐 드렸잖아요. 뭐 하면 돼요? 핑, 단독 신청인데 이 사람은 신청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무는 없습니다. 제가 멀어서 못 갔는데 저기는 왜 1개월 줬었죠? 왜 의무를 줬어요? 대장과 등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의무지만 이건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의무가 없는데요. 그러면 얼핏 스친 생각이 그럼 누가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등기명인 표시 변경을 하겠느냐?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국가가 뭐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갑이 여한테 대출받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다. 신청서에는 뭘 써야 되냐면 주민등록 등본상에 주소를 써야 됩니다. 양쪽에 주소가 뭐하면 틀리면 이 등기는 각하시킵니다. 돈 빌려줘 안 빌려줘요? 저당권이 안 나면 돈 빌려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너 이거 하고 싶으면 뭐 해라? 와서 네가 뭐 해라? 신청해서 주소를 이렇게 뭐 해야 막 맞춰놔야만 다른 느낌을 한다고요. 자, 그 말이 어디 있냐면 왼쪽 1번 의에서 가로 2번 눈으로 가시다가 밑줄 칠 때 두 군데 봐보십시오. 신청문 있다 없다? 없지만 주소가 안 맞으면 뭐 시켜버린다? 각하된다. 그래서 갔는데 그 밑에 핑 찾았습니까?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 거기 보시고 나머지 쭉 가시고 오른쪽 가서 가로 3번 주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거기 지금 오른쪽에 신청서에 뭐 쓰고 첨부정보는 넘어가도 된다고요.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언제나 뭘로? 부기등기. 부기등기 옆에다 써놓으십시오. 그놈이 그놈. 서울 살든 울산 살든 똑같은 놈이니까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 한다고요. 자, 그런데 신청하지 않고 직권을 해줄 때였는데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가로 4번에 1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자, 이거 하나 바꿔봅니다.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주민등록 등본 첨부됩니까? 안 됩니까? 누구께 첨부되죠? 등기 권리자 것도 첨부가 되고 누구 것도? 등기 의무자 것도 첨부가 되는데 자, 주소가 다르면 아까 뭐 한다 그랬죠?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오더라? 이 사람의 주민등록 등본이 들어오는데 봤더니 주소 변경이 이렇게 뭐하더라? 증명이 되어 있더라. 이때는 각하시키지 않고 직접 누가 해주시는 거야?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를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신청받은 소유권이 넘어간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 기억하시라고요. 소유권 이전 시에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각하된다 안 된다? 각하시키지 않고 직접 누가 해준다? 직권으로 하고 소유권 넘어간다. 이렇게 직권으로 주소를 변경할 때는 딱 한 번이야. 무슨 느낌일 때? 그럼 어디에 형광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 안에서는 거기 각하된다 안 된다? 주소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각하시키지 않고 누가 해준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준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이거 떼보시고 이게 신청이었는지 직권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직권을 했다면 뭐가 안 나오겠어요? 접수일자 번호가 안 나오는 거고 신청했다면 접수일자가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은 우리가 신청하는 거지만 이렇게 뭐 할 때도 있다. 직권을 할 때도 있다. 가로 2번은 줄 긋지 마시고 뭐가 바뀌었죠? 이거 우리가 신청할까요? 국가가 해줘야 될까요? 그건 줄 대지 마시고 그 정도는 당연히 많은 거고 직권을 한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래 끝 보시면 소유자의 주소가 뭐에서 뭐로 바뀌었죠? 동작구에서 뭘로? 신림동에서 신사동으로 바뀌었죠. 자, 이거 전우치가 신청했겠죠. 이분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지금 금방 했잖아요. 접수로 일자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거 몰라는 거예요. 직권으로 처리한다고요. 이게 변경인데 변경 등기는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데 다행스럽게 시험은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이렇게 쭉 보시는데 이 변경과 세트로 봐야 될 게 있으니까 같이 봐볼게요. 다시 어디로 오냐면 325페이지. 제 2절 제목이 뭐라고 됐죠? 자, 변경과 경정 등기의 공통점은 두 가지가 이렇게 뭐 할 때 불일치할 때 일치시키는 건데 차이점이 뭐예요?
변경 등기는 후발적으로 불일치할 때 하는 게 변경이고 원시적으로 불일치할 때는 자 서울에서 울산으로 이사 가면 무슨 등기가 되고 변경인데 울산인데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경정 등기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자 전세금을 올리면 무슨 등기 전세권 변경 전세금이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경정 등기 자 2억짜리인데 3억짜리인데 2억으로 잘못됐는데 벌써 저당권이 나왔다. 3억으로 뭐 해야 된다? 경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2억 전세권이 등기되고 1억짜리 저당권이 알고 봤더니는 처음부터 얼마짜리? 그러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되면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부기등기로 주등기로 승낙해주면 뭘로? 부기등기로 승낙이 없으면 지금 제가 뭔 말하냐면 똑같다고요. 단지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고 나머지 이런 절차들은 똑같이 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지목이 바뀌면 무슨 등기? 지목이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자 건물을 증축했다고 하면 변경등기인데 건물의 면적이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경영등기인데 물론 여기는 의무는 없는 거죠. 잘못을 바로잡기 때문에 하면 얘도 공동으로 단독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도 대장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장과 지금 뭐가 잘못된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는 거고요. 자 아래쪽 보시면 1번 위에서 한 단어만 동그라미 크게 쳐보십시오. 원시적. 그리고 나머지는 안 읽어도 됩니다. 뭐하고 똑같다. 변경과 똑같은다. 원시적이면 나머지는 방법, 절차, 대상은 쭉 같은데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이건 지금 이게 있는 거죠. 누군가의 착오나 잘못으로 빠뜨렸을 때 이게 만약에 신청인들 잘못이었다 그러면 뭐 해주는 거야? 통지를 해줍니다. 야 니네 잘못으로 전세금 잘못됐다. 주소가 잘못됐다. 그러면 통지받은 사람들이 와서 뭐 하는 거야? 신청해달라고 경정등기를 신청하는데 만약에 여기 봤더니 등기 의무자가 10명이더라. 몇 명한테 통지할 거야? 밑에 쭉 보시고 동그라미 치고 나오시라고요. 왜 통지해 주는지 아시겠죠? 너희들 잘못으로 잘못됐으니까 빨리 와서 뭐 해라? 고치라고요. 근데 통지해 줘야 되는데 10사람이면 얼마나 또 팔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누구에게만 페이지가 넘어올 때가 됐는데요. 2인 이상일 때는 누구에게만 1인에게만 해주면 된단 말이고요. 가로 2번 종류 세 가지 묶어보십시오. 여기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와 똑같다고요. 경정이나 말이나 변경인데 다만 차이는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자, 그 밑에 큰 2번 경정능력이 요건 쭉 가신 5번 동일성에다만 동그라미 크게 하십시오. 경정능기는 차고나 유료인데 그에 따라서 고치기 전과 고치고 났을 때 두 가지가 무엇은 있어야 돼요? 동일성만 따지는데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큰 3번 어디다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누구 차고? 당사자 신청 차고인데 페이지 넘겨서 네모 4번은 어디 동그라미 하시겠어요? 자, 큰 틀이 이겁니다. 신청인 착오였다면 당신들이 와서 뭐 하시고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 잘못이라면 등기관 지가 잘못해놓고 우리 보고 신청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때는 누가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착오를 하게 된 원인은 묻지 않지만 당사자들 신청인 착오면 당사자들이 뭐하고 신청할 것이고 누구 잘못이면 등기관 잘못이면 누가? 등기관이 직권 경량이기 때문에 목차가 크게 나뉜 거라고요. 다시 앞으로 오셔서 자 다시 앞으로 오셔서 자 가로 1번 제목만 잡으십시오. 부동산 표시경쟁인데 한 단어만 찾고 나오십시오. 공동이다 단독이다. 아까 변경과 똑같다. 거기만 하시고 동그라미 2번 3번은 XP 하시고 따로 보지 마시고요. 가로 2번 무슨 경쟁? 권리에 관한 경쟁인데 자 거기 가로 1번에다 쭉 읽으신 다음에 옆에다 동일성 하나 써두시고요. 동일성. 경쟁능기는 전부 대상이다 일부 대상이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고치기 전과 고치고 났을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 거기 밑에 가로 안에 있는 말 밑줄 치면서 따라오십시오. 소유권 이전 능기를 뭘로 고쳐달라?
경쟁해준다 안 해준다?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전혀 다른 물건인데 이건 일부 문제가 아니잖아요. 잘못된 소유권 말소하고 새로 들어가야 되지. 이건 경쟁이 안 된다고요. 자, 또 하나 밑줄 치면서 저당권 설정 등기 해놓고 가서 하는 말이야. 착각했다. 전세권으로 고쳐달라. 된다 안 된다? 제가 지금 가로 1번 제목에다 이거 달아야겠죠. 동일성이 있어야 경쟁이 되고 동일성이 없으면 경쟁이 안 되는데 지금 이 뭔 말이냐면요. 저당권 등기를 해놓은 다음에 이분이 와서 아 이거 착각했으니까 뭘로 고쳐주세요. 고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어쩌세요? 저당권하고 전세권은 전혀 다른 물건인데 이걸 고쳐서는 안 되죠. 잘못된 거 말소하고 새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쟁 등기는 뭘 요구한다고요? 동일성이잖아요. 자, 또 가로 안에 또 따라와 보십시오. 가로 안에 권리자를 갑에서 누구로 고쳐달라. 갑으로 소유권 등기 해놓은 다음에 아 착각했으니까 을로 고쳐달라. 사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고. 자, 또 갑과 을로 해놨다가 누구 걸로 고쳐달라. 고쳐준다 안 고쳐준다? 왜 안 고쳐준다? 여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경쟁은 일부가 잘못된 거, 좀 잘못된 걸 바꾸는 건 이건 전체가 싹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반면에 그 밑에 가로 2번, 3번은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리니까 엑스페 하시오. 그냥 요 정도요. 전세금을 잘못 썼다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는 고칠 수 있단 말이죠. 그거 연상하시고 밑에 건 법무사 수준이니까 엑스페 하시고요. 페이지 넘어와서 가로 4번 등기 실행 방법 걱정되긴 하는데 두 단어만 긋고 나오십시오. 부기등기로 한다, 주등기로 한다. 똑같다고요. 부기등기 할 수도 있고 뭐로 할 수도 있고 제3자 여부에 따라 같이 간다고. 지금 이 그림이잖아요. 전세권 2억 그 사이에 저당권 들어왔는데 이게 처음부터 3억짜리였다. 고치려는데 이 사람은 2억 보고 들어왔잖아요. 이분에 뭐가 있으면 승낙해주고 승낙 안 해주면 소송에서 판결 받아오면 뭘로? 부기등기 하는 거고 승낙을 못 받거나 재판에서 지면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주등기로 하는 거라고요. 그 말은 새로운 말에는 아까 권리 변경을 그대로 하는 거죠. 옮겨온 거니까 제3자의 동그라미 하시거나 아니면 부기등기 주등기에서 달라지는 거 찾으시라고요. 자, 가로 3번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가로 3번. 지금 가로 1번은 뭐였죠? 부동산 표시 경쟁. 가로 2번은 권리 경쟁. 가로 3번은 그게 걔는 이제 이쪽 부류가 되는 거죠. 자, 처음부터 주소가 잘못됐다 하면 뭐가 되겠어요? 경정. 그 다음에 이름 표시를 잘못 썼다 하면 뭐가 돼요? 경쟁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거기 찾아갈 수 있는 게 공동일까요? 단독일까요? 이건 단독이죠. 왜냐하면 이건 주소가 잘못됐다. 그 정도는 뭐가 돼요? 우리 책이 없으니까 단독 써두시고 거기 동그라미 1번 가로 1번 부분 엑스페 하시고 너무 복잡하게 놔두시고요. 가로 2번만 한번 봐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죠. 자, 두 줄 읽으신 다음에 이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던 지문인데 뜻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 살다가 을한테 주소 소유권 넘겼고 이 사람은 부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갑의 주소는 처음부터 울산이었습니다. 그럼 이 주소가 처음부터 뭐가 됐죠? 잘못됐죠. 자, 이제 와서 이 등기부에서 갑의 주소를 서울에서 울산으로 고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누구 것 해버렸는데 이미 을 것 됐는데 이제 와서 이 사람 주소 잘못됐다고 고칠 필요는 라고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그 말입니다. 등기부상 권리를 유지하는 현재 등기명이 아닌 옛날 사람 것 또는 이미 돌아가신 분한테 경정 잘못됐다고 이제 와서 고칠 필요는 지금 이 그림이잖아요. 갑이 누구한테 팔았는데 을한테 팔아서 을 건데 이게 처음부터 주소가 서울이 아니라 뭐였다? 울산으로 이걸 고치는 건 의미가 이게 어려운 말인가요? 이미 누구 건데 내 건데 왜 옛날 사람이 와서 고치고 말고 하냐 말이에요. 이미 지나버렸잖아요. 이거 고칠 필요는
없다. 그래서 2번 보면서 말은 어렵지만 이 그림을 상상하시라고요. 이미 지나버렸는데 옛날 거 지을 필요는 없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 가서 큰 4번은 동그라미 어디다 크게 쳤었죠? 누구 잘못? 등기관 잘못일다는데, 자, 이거 누가 잘못했다고요? 등기관 잘못으로 한데 직권경쟁인데 아까 신청할 때는 뭐가 필요했었죠? 동일성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누구 잘못이다? 등기관이 잘못해놓고요. 동일성이 없으니까 나는 못 고쳐주겠다. 그럼 또 신청한 사람이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이때는 A를 인정합니다. 찾아서 밑줄 쳐보십시오. 아까 저당권을 전세권으로 고쳐준다 안 고쳐준다? 우리가 신청할 때는 안 고쳐줍니다. 근데 만약에 등기관 잘못해놓고 안 고쳐주면 말이 돼야 안 돼요. 거기 어디다 밑줄 쳐달라는 거죠? 뭘 심사하지 않고? 이때는 등기관 잘못이면 동일성이 없더라도 뭐 해줘라? 바로 잡아주라고요. 거기까지 보시고. 자, 가로 1번 이걸로 봐볼까요? 자, 2억짜리 전세권 등기를 마치고 1억짜리 저당권 들어왔는데 아차 봤더니 이 저당권 얼마짜리다? 3억인데 이게 누구 잘못으로? 등기관 잘못으로 하는데, 자, 그러면 고쳐야 되는데 이 사람 열 받아야 안 받아요? 2011년 전까지는 등기관 잘못이더라도 제3자가 존재하면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열 받겠어요? 누가 잘못해놓고? 등기관 잘못해놓고 제3자 있다고 안 해주게 되면 신청인들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2011년에 그래 이때도 저당권자한테 뭘 받아올 수 있다면 승낙을 받아올 수 있다면 이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는데 등기관 착오로 하더라도 제3자에 뭐가 있다면 승낙이 있다면 직권 경쟁도 가능해졌다고요. 거기 이제 어디에 밑줄 하시면 돼요? 가로 1번에 1번. 다만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뭐가 필요하다?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쟁을 했다. 이 등기관은 다음에 승진시킬까요? 심하셨어야 될까요? 지금 이 등기관 일을 지금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 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은 지방법원장한테 뭐 하는 거예요? 보고를 먼저 합니다. 보고를 한 다음에 신청인에게 고쳤다고 뭐 하는 거예요? 통지. 두 단어 동그라미 하시면 동그라미 2번 법원장이 뭐하고?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무자가 10명이면 그중에 한 명한테만 뭐하고? 통지해주면 되는데, 자, 이걸 할 때 등기관 심정이 어떠겠어요? 지방법원장한테 뭐 보낸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는 제가 봐도 자질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승진해서 누락시켜 주세요 이 말이죠. 이 보고는 그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 하나 나옵니다. 등기관이 이 등기를 봤더니 법무사가 들어왔는데 법무사가 자기 동기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합니다. 네가 이거 좀 신청해 주면 안 되겠느냐. 자, 이렇게 신청으로 고치게 되면 뭐 할 필요가 없죠? 보고할 필요가 없고 또 따로 통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원래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등기는 신청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딱 한번 봐주는 게 등기관 가후로 직권 경쟁해야 하는 이때는 당사자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으로 고치게 되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보고서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 말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로 2번 그 말입니다. 누구 잘못이었더라도 등기관 잘못이었더라도 세 번째 줄 경쟁 등기를 뭐 할 수는 있다?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으로 고쳤다면 법원장에게 뭐 안 내도 돼요? 보고서를 안 내도 된다고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원래 직권을 할 수 있는 등기는 신청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때는 봐준다고요. 직권 경쟁해야 될 때도 이런 보고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뭐 할 수는 있다? 신청할 수는 있다 말이고요. 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가로 2번 보시면 유루가 뭐예요? 유루. 했더니 어떤 분이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 그게 아니고요. 자, 이거 뭐 때문에 고민하냐면 갑과 A가 저당권 등기 신청했는데 이걸 유리했단 말은 등기관이 아예 등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아까 경쟁 등기는 언제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지금 뭐가 되어버렸어요? 전부를 빠뜨렸으면 경쟁할 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변경과 경쟁은 언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일부잖아요. 근데 이거 누구 잘못이야? 그래서 이때만 하는 거죠. 비록 전부 유료하면 전부이긴 하지만 누구 잘못이니까?
등기화 잘못이니까 등기화는 뭐에 따라서? 직권 경정 절차에 따라서 누락된 등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유료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 문제가 전부는 원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지만 이때는 봐야 돼요. 직권 경쟁에 따라서 등기를 해주라고요. 자, 그 반면에 제일 밑에 큰 5번 제목이 뭐라고 되겠죠? 자, 이건 제일 어려운 건데, 자, 동그라미 1번만 밑줄 쳐보십시오. 단독 소유를 뭐로?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 소유로 하는 경쟁인데 들으면서 잊어버리십시오. 큰 기대 안 하니까요. 갑이 이걸 A하고 B한테 해서 2분의 1씩 팔았습니다. 근데 법무사 사무장이 초짜다 보니까 등기를 깜빡하고 그냥 A의 단독 소유로 돼버렸습니다. 실제로 누구 건데? A와 B 건데 누구 것처럼? A 것처럼. 그러면 이걸 지금 A가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봐야 돼요. 경정등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 이 5번 등기하고 여기 5-1번 등기하고 동일성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안 배웠죠? 말소 등기는 언제 하냐면 전부가 부적법 할 때 지우는 게 말소인데 이거 전부 부적법입니까? 얼마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가 잘못이 아니라 뭐 못해요? 말소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고쳐야 되는데 이때는 이 사람의 1 지분을 얼마를 말소하는 거야? 2분의 1 말소하기 때문에 이걸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지어야 되느냐? 5번이 이 말이야. 무슨 의미예요? 일부 말소의 경정 등기가 바로 이런 경우야. 단독 소유를 뭐로 고친다? 공유로 고친다. 이때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질문에서 마친 사람만 쉬는 시간하고 자 의무자 누가 되겠어요? A가 될 것이고 권리자는 B. 자 이때 A의 등기필 정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인감증명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비록 지분 말소지만 소유자가 의무자니까 이때도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책 보면 계속 이 말이 나오는데 따로 설명 안 하는 이유가 뭔만 따지면 돼요. 공동 무조건 등기필 정보는 들어가고 인감 누구면? 소유자면 뭐가 들어가? 인감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 밑에 있는 말은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이 사례 정도인데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이름 짓는다? 일부 말씀에 경정 등기 제목만 잡아두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전부 대상인 말소 등기, 회복 등기를 보도록 하죠.